어느 한적한 마을에 수연이라는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항상 밝고 긍정적인 아이였지만 유독 하나의 장소만은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을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폐가였습니다. 폐가는 수십 년째 방치된 상태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여러 괴담이 떠돌았습니다. 누군가는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미쳐버린 듯한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수연의 가장 친한 친구인 민지는 호기심이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민지는 수연에게 폐가를 탐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민지의 끈질긴 설득에 수연은 결국 동의하고 말았습니다. 둘은 주말 오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폐가로 향했습니다. 폐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으스스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철제 대문은 삐걱거렸고 바람이 불 때마다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가 무섭게 울렸습니다. 수연은 겁이 나서 돌아가자고 했지만 민지는 이왕 온 거 조금만 더 보자며 수연의 팔을 끌었습니다. 둘은 서로 손을 꼭 잡고 천천히 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폐가 내부는 과연 괴담처럼 기이했습니다. 먼지가 뿌옇게 덮여있는 가구들, 거미줄이 엉켜있는 벽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상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마치 썩어가는 무언가의 냄새 같았습니다. 민지는 손전등을 꺼내어 빛을 비추며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수연은 마음이 불안해져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오래된 액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덮여 있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자세히 보니 무언가 사진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고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낯익은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연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민지에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지 역시 큰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도대체 이 사진이 왜 여기 있는 것일까요?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수연과 민지는 머뭇거릴 틈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폐가 안쪽에서 무언가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두 사람은 급하게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쉽게 열렸던 문이 이제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폐가 안은 점점 더 어둠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마지막 햇살이 사라졌고 온방이 칠흑같이 변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한 수연과 민지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러봤지만 마을은 너무 멀어 누구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웃 마을에 살고 있던 한 노인이 폐가 근처를 지나가다 두 여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노인은 이 폐가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그의 친구들도 이곳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인은 서둘러 폐가로 다가가 문을 세차게 밀었습니다. 수연과 민지는 노인의 도움으로 간신히 폐가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그제야 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쉽게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노인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폐가에서의 경험은 그녀들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미스터리였던 가족 사진은 결국 아무도 그 정체를 알지 못한 최수연의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폐가 이야기를 하곤 했지만 그 후로는 아무도 그곳에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과 민지는 이 사건 이후로 더욱 끈끈한 유대감을 가지게 되었고 종종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우정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폐가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어쩌면 또 다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만이 마을 사이에서 흘러다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 사람들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숲 입구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 숲은 귀신의 숲이라고 불리며 들어간 사람들은 대부분 돌아오지 않는다는 무시무시한 소문이 돌았다. 몇몇 용감한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돌아온 사람들조차 이상한 행동을 보이거나 곧바로 그 기억을 잊어버리는 일이 종종 있었다. 이 마을에 사는 한 대학생인 지호는 친구들과 함께 여름방학을 맞아 마을로 돌아왔다. 도시에서의 바쁜 생활을 잠시 뒤로하고 친구들과 함께 여유로운 휴가를 즐기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들은 이른바 귀신의 숲에 대해 듣게 되었고 호기심과 함께 젊은 혈기에 불타올라 그곳을 탐험하고자 마음먹었다. 여름밤의 냄새가 짙게 깔린 저녁, 지호와 그의 친구들인 수진, 민수,
그리고 준혁은 손전등 몇 개와 휴대폰을 챙겨 숲으로 향했다. 그들은 먼저 숲 입구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웃고 떠들며 숲길을 따라 걸었다. 처음에는 그저 흔한 나무들 뿐이었고 멀리서는 귀뚜라미 소리만이 들려왔다. 하지만 숲 깊숙이 들어갈수록 분위기는 점점 달라졌다. 나무들은 점점 더 빽빽하게 들어차고 싸늘한 기운이 주변을 감싸며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다. 길도 사라지고 이젠 어디가 앞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 그때 수진이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마치 누군가가 살며시 따라오는 듯한 소리였다. 그들은 이내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갑자기 민수가 길 옆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손바닥만 한 작은 인형이었다. 인형은 마치 고대 의식에 사용될 법한 기묘한 모습이었고 그 상태는 매우 낡고 훼손되어 있었다. 그 순간 무슨 영문인지 모르게 기운이 뚝 떨어졌고 손전등 불빛이 갑자기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지호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친구들에게 즉시 숲을 나가자고 했지만 준혁은 인형에 이끌려 더 깊은 곳으로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의 눈은 마치 다른 세계를 보는 듯 멍한 초점을 잃고 있었다. 지호와 나머지 친구들은 준혁을 잡아 끌어내려 했지만 그 순간 숲속에서 여태껏 듣지 못했던 기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웃음소리는 아이의 목소리 같으면서도 동시에 수많은 사람이 함께 웃는 듯한 알 수 없는 소리였다. 그들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다급히 숲을 빠져나가려 몸을 돌렸다. 그 순간 주위에서 나무들이 요란하게 흔들리더니 숲속에서 애처롭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이곳에 갇힌 영혼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소리였다. 겁에 질린 지호와 친구들은 서로를 붙잡고 다시 숲 밖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숲 밖으로 뛰쳐나왔을 때 그들은 헐떡이며 숨을 고르기 위해 멈춰섰다. 이상하게도 숲 밖은 전혀 변함이 없었다. 마을은 조용하고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숲에서 들렸던 으스스한 소리들은 마치 환영처럼 그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 지우는 자신의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가 만져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숲에서 보았던 것과 동일한 수수께끼의 인형이었다. 왜 그것이 그의 주머니에 들어있는지, 어떻게 그곳에서 빠져나왔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인형이 그날 밤 숲에서 있었던 일이 단순한 꿈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 후로도 지호와 그의 친구들은 다시는 그 숲에 가려 하지 않았다. 그들과 같은 경험을 한 자들은 늘 뭔가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공포에 떨며 살아가야 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귀신의 숲에 대한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전하며 그 이상한 공간에 더욱 가까이 가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었다. 그 인형이 지금도 지호의 방 구석에 놓여있는 한 그날 밤의 기억은 영원히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검은 숲이라고 불리는 숲이 있었다. 그 숲은 오랜 세월 동안 미스터리와 공포의 장소로 알려져 있었다. 주민들은 그 숲에 혼자 들어가는 것을 극도로 꺼렸고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숲 근처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고 믿었다. 여름의 어느 날 대학교 친구들이 오랜만에 휴가를 맞아 마을에 놀러왔다. 그중 호기심이 많고 겁이 없는 재영은 숲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는 친구들에게 숲으로의 모험을 제안했다. 얘들아, 밤에 그 검은 숲에 들어가 보지 않을래? 무서운 게 얼마나 있겠어? 친구들은 처음에는 꺼렸지만 차츰 재형의 열정에 이끌려 동의하게 되었다. 그날 밤 5명의 친구들은 손전등과 간단한 장비를 챙겨 검은 숲으로 향했다. 숲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처음에는 아무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다. 모든 것이 고요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서서히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나무 사이에서 무언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섬뜩한 느낌이 드는 것이었다. 시간이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다. 숲속의 어둠은 마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진했다. 손전등의 빛이 이상하게 흩어지면서 그림자를 만들었다. 걸어가던 중 그들은 나무에 새겨진 이상한 문양을 발견했다. 그것은 본 적이 없는 기괴한 형태였고 한 친구는 이건 예전부터 이곳에 전해 내려오는 금기된 주술에 사용되는 문양 같아 라며 오싹해했다. 친구들은 좀 더 나아가 보기로 했고 숲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다. 그리고 귀를 찢는 듯한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겁에 질린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건 바람 소리가 아닐까? 재영이 떠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소리가 계속해서 들릴 때 그들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그들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소리도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숲 자체가 그들을 향해 다가오는 것 같았다. 모든 상황이 그들을 압박해오자 결국 친구들은 두려움에 빠져 도망치기로 했다. 그들은 도망치면서도 소리가 계속해서 따라오는 것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 발걸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친구 중 한 명이 넘어져 발목을 다쳤다. 남은 친구들은 그를 부축하며 겨우 숲의 경계까지 나왔다. 그들이 간신히 숲 밖으로 나왔을 때 그사를 애는 듯한 비명 소리는 사라지고 숲은 다시금 잔잔한 고요로 뒤덮였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이후로도 그들은 그날 밤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숲속에서 겪은 일은 그들 모두에게 강렬한 트라우마로 남았다. 어느 날 그들 중 한 명이 인터넷에서 우연히 그 문양에 대한 글을 발견했다. 그것은 오래된 주술로 특정한 영혼을 불러내는 의식에 사용된다는 내용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험은 점차 잊혀졌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검은 숲 속에서 들려온 그 비명의 기억이 남아 있었다. 그들이 그날 밤 숲속에서 마주친 것은 정말 어떤 존재였을까?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숲은 여전히 예전처럼 검고 미스터리한 채로 자리 잡고 있었다.